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올해는 가상자산의 열풍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가상자산의 근간이 되는 기술, 바로 블록체인이죠. 이 가상자산을 넘어서 블록체인 시작은 얼마나 성숙했을까요? 한국블록체인학회 박수영 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국블록체인학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블록체인학회는 2017년에 창립했고요. 한 5년 정도 된, 뭐 사실 다른 학회에 비해서 이제 신생학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기는 한데, 주로 이제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산업체에 계신 분들 해서 한 150분 정도가 이제 좀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계시고요. 예, 회장님, 2017년도에 학회가 창립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한참 블록체인 문제가 상당히 핫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지금은? 네,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 2014년 뭐 그때서부터 이제 블록체인 연구를 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16년서부터 조금씩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이제 열풍이었죠. 열풍에서 그렇죠. 2017년에 뭐 소위 말해서 그 ICO라는 그 화폐 발행 뭐 이런 또 산업들이 굉장히 이제 붐을 일어나면서 굉장히 아주 산업적으로 뜨겁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뭐 인력 양성의 문제라든지 또 학문적 뒷받침이라든지 뭐 이런 니드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기가 또 맞아떨어져서 또 학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많이 떠올리실 그렇죠. 텐데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이 기술의 원리는 무엇이고 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그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한 군데를 철저하게 관리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기록을 다양한 여러 개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저장하고 분산된 컴퓨터끼리 합의해서 기록함으로써 신뢰를 보장하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군데 집중해서 이 관리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다수가 참여해서 들여다봄으로써 도리어 이것이 투명해지고 도리어 신뢰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철학을 가진 거죠. 한두 명이 여기서 뭐 한다면 한두 명은 어떻게든 협박을 하든지 뭐 서로 짜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100명이 같이 뭔가를 들여다본다면 이걸 뭐 뭔가 거짓을 거기다가 기록하거나 위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존의 좀 중앙 집권적인 형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수가 참여함으로써 도리어 신뢰를 보장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 갖다 그래서 뭐 컴퓨팅의 민주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그런 블록에 기록된 기록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려면 그거에 대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증하고 블록과 블록 연결하고 하는 일에 뭐 자원도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럼 그걸 내가 왜 괜히 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컴퓨터들에게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채굴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코인이 발행되고 그것을 이제 코인을 획득하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상화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아까 학회 처음에 2017년도에 생길 때 그때 가상화폐 우리 한참 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좀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세계를 좀 지배했으면 될 텐데 말이죠. 이제 2016년서부터 슬슬 시작해서 2017년 들어가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가상화폐 시장에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해외 그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벌써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가 돼 있고 뭐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기업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전 세계 1위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그 젊은 친구들은 다 우리나라에 서울에 와서 막 그 컨퍼런스 열고 네. 완전히 우리나라가 거의 중심지처럼 역할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도 또 그런 그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 예, 예. 이제 갑자기 뭐 법무장관이 막 예. 뭐 이제 전면 금지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정부의 하고요. 예. 규제가 생김으로써 다 이제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열기가 이제 한풀 꺾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미국 사람들이 만든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사기도 당하게 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우리나라 거예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거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될 수도 핵심이었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 블록체인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또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으로 구분된다고 네. 하는데 네. 이 개념이 어떻게 되고 또 네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수의 컴퓨터들이 참여해서 이제 그 블록을 검증하고 그걸 관리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집에 가서 거기에 가입해서 내 컴퓨터를 그 참여하는 노드로 가입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도 거기에 검증 작업에 같이 참여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오픈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것을 그 발행하는 그런 그 블록체인들은 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그 화폐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어떤 정보를 관리한다라든지 또 기업과 기업의 어떤 계약 문서들을 서로 신뢰 있게 서로 이제 그 거래한다라든지 이런 데도 쓰이는 또 정부의 어떤 문서라든지 정부의 어떤 일에도 쓰이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암호화해서 기록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누구나 거기 들어와서 그런 그 내역을 받아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좀 꺼림직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수의 컴퓨터가 들어오긴 하지만은 허가된 컴퓨터만 들어와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의 응용이나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는 이제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지만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일상에서 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은 지금 그 이제 그 접종 후 뭐 14일이 지났다 그래서 그 쿠브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하는 게. 그것도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그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이 확장되면은 뭐 어느 나라의 블록체인이 사용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백신 여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면역 패스포트 이런 것들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예. 아마 이제 될 거예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있는 기록을 많이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이제 외국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유통기업 월마트에서도 월마트에서 그런 농축산품을 갖다가 이제 그 축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도축으로부터 이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이 유가공품이 적정한 온도 하에서 어떻게 잘 관리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월마트에서 야, 이 쇠고기는 4도씨 미만으로 20일 동안 잘 관리되어 있다라고 월마트가 뭐 얘기를 한다고 소비자들이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는 그래서 갖다 그 센서를 달고 센서에 그 기록을 블록체인에 그대로, 기록하고 소비자들이 확인하게 하는 예.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기업 간에 아까 이제 서로 계약 거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에어버스사에서는 그래서 이 항공 산업이라는 것은 1차, 2차, 3차, 4차 벤더까지 굉장히 그 여러 벤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계약해서 막 올라오는데 중간에 뭐 계약서에 위변조라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 그 계약하게 함으로써 그 서로 간의 위변조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뭐 그런 그 이 사례들도 있고 또 저희 연구실도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동서 발전하고 이제 같이 프로젝트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발전소에 납품되는 그 물건들이
그런 그 품질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위변조가 되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그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533억 원으로 책정을 그래요? 했다고 네, 하는데요. 네, 네.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그 또 어떤 분야에 정- 쓰는 거예요, 그거? 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사실은 좀 뭐 항상 뭐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뭐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뭐 네, 특히나 뭐 이제 인공지능 분야는 지금 뭐 수천억에서 뭐 1조 이상 몇 조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은 뭐 한 530억 뭐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그런 그 기초 R&D 이런 데다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그런 그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를 좀 만들고 좀 그 어떤 적용 분야를 확산하는데 좀 더 좀 정부가 더 많이 좀 이 투자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R&D 과제를 몇 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관심 있는 것은 그 블록체인의 그런 그 성능을 높이는 그런 R&D를 좀 시작을 했어요. 뭐 지금 애트리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몇 개의 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의 속도를 좀 더 높이는 것,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그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아지더라도 그 부하를 지금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그 블록체인들이 네. 점점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속도가 늦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좀 잘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가 좀 그런 그 블록체인 분야에 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을 앞두고 또 이슈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였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던 과세 시점이 또 다시 1년 유예가 됐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은 이 과세 문제가 굉장히 아주 그 핫한 이슈였었어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에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용어에 좀 그 이슈가 있는데 우리 이제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호칭은 화폐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 그냥 이 가상자산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화폐인데 그래서 지금 그 가상화폐의 가상자산에 이제 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600만, 700만이 넘는 뭐 그런 규모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이제 거기를 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젊은 특히나 MZ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이 과세 문제가 굉장히 아주 그 예민한 그 문제였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사실은 이제 올해로 예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올해에 이제 과세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 젊은 사람들의 그 표심보다도 사실은 정부에서 그러면 뭔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해당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정책이나 뭐가시 좀 질서가 맞습니다. 잡히고 예. 나서 뭐 예.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세금부터 얻겠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슈를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정부도 조금 시간을 두고 내년에 주식에 대한 과세 뭐 이런 것이 좀 다시 좀 뭐 정리가 되고 시작할 때 같은 시점으로 하겠다라고 좀 연기를 했는데 이제 일단은 호의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 이제 뭐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뭐 좋은 사인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여전히 사실은 좀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그 투자에 대한 그 과세의 그러니까 비과세 허용 그 범위하고 가상자산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좀 주식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그 과세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가상자산은 250만 원까지 좀
그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계산했는데 한 1억을 투자했을 때 지금 세금이 이제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해 보니까 뭐 이 가상자산이 세금이 한 2배 이상 주식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도 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뭐 이런 이슈들이 아직은 지금 있습니다. 가상 자산이 그 제대로 시장이 작동이 돼야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투자도 못하게 하고 세금 몰리고 막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못하게 하면 블록체인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지금 정부의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 뭐 좀 안타까운 거죠. 좀 더 이 산업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보느냐가 예, 사실은 문제인데 정부는 여전히 이 가상자산 산업은 굉장히 사기성이 많고 뭐 내재적 가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예전에 전임 저 금융위원장님도 뭐 젊은 사람 가르쳐야 된다. 뭐 이렇게 발언해서 또 한때 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부의 시각은 굉장히 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좀 현실이고, 그래서 이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꾸 금지시하고 하니까 거기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많이 핫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도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타버스가 돌아가려면 거기서 가상자산이 돌아가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 뭐 가상자산 안 된다. 메타버스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이제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인데, 메타버스는 예전에도 있어 왔어요. 그러나 최근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그 핫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그 NFT라는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이죠. 그 어떤 새로운 개념의 토큰이 나옴으로써 메타버스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돈도 벌 수 있게 되고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고 하니까, 예전의 메타버스는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게임 같은 그냥 그런 세계였다 그러면, 지금의 메타버스는 막 현실과 이 가상 세계 간에 뭐 막 재화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굉장히 아주 진짜 우리 현실 같은 그런 세계가 좀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붐을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블록체인의 역할, 특히나 이 가상자산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정부는 이제 그거는 빼고 그냥 메타버스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이제 학회에서 뭐 발표할 때 이걸 빼면은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네, 그렇다면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발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뭐 저는 항상 이제 뭐 여러 뭐 정부의 발표라든지 여러 또 뭐 비트코인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있을 때마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은 지금 예전서부터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 아까 2017년 말씀드렸지만 2017년보다 지금 한 10배 이상 굉장히 커졌고, 또 미래에도 굉장히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블록체인 산업은 산업대로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고, 가상자산 산업도 그 규모나 또 적용 범위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산업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뭐 그런 해외의 그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미래에 굉장히 그 중요한 성장 동력이고 또 그 발전하는 성장 산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한국 블록체인 학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도 듣고 싶은데요. 향후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이제 내년도에 좀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뭐 대학들이라든지 기업들이 그 각각의 블록체인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같이 모여서 뭔가 시너지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그 블록체인 과제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대학 기업들이 좀 저희 학회의 그런 뭐 학술대회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와서
같이 서로 발표하고 같이 좀 그런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저희가 좀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뭐 블록체인 교육은 굉장히 여기저기서 뭐 정부 기관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하는데, 좀 제대로 된 대학에서의 블록체인 교육이 아직은 잘 자리 잡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에서 좀 그 블록체인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좀 가이드라인, 뭐 그런 교육, 인력 양성에 대한 어떤 좀 지침,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좀 생각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가상자산이 그래도 이 정도 규모가 되고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여전히 아직은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뭐 거래소에서는 거래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얘를 상장을 시켜 말아요, 이렇게 뭐 결정하고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벌써 저희 학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가상 자산을 발행하는 어떤 그런 그 기업의 평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은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아예 가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학회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내년에 좀 만들어서 우리 그 가상자산 산업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안정화되고 조금 더 체계 있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앞으로 한국 블록체인 학회 역할이 예.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경세재민촉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제 뭐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최근에 뭐 여러 메타버스나 아주, 그러니까 일반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뭐 나하고는 관계 없어, 뭐 저거는 좀 나하고 좀 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소설가라고 하는데 그 윌리엄 깁슨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록체인이 여는 그런 그 미래의 가상자산 세상, 또 메타버스가 여는 미래의 세상들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누구는 와, 이제 이미 벌써 시작됐다라고 막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되겠어라고 좀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나 하여튼 느끼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래는 이미 다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새로운 기술들, 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일 것인가, 또 나의 미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책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같은 변화의 시대에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시장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한국 블록체인 학회 박수영 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